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연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거나 올라갈 때는 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시그널이다. 시그널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지 않은 그런 잣대가 되지 않냐, 기준점의 잣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평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깨진 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 수익 난 거는 다 현금화 챙겨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게 시간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한 번은 깊게 빠질 수 있는 자리대에 와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전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매수보다는 관망, 그 다음에 현금 보유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간신히 버텨왔던 것 같아요. 올해 내내 그냥 개인들이 많이 버텨왔는데요.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개인들이 매수 금액이 얼마였냐면 1월 1일부터 보면 진짜 여기까지 1월 1일부터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까지 산 금액을 보면 거래소는 71조, 그 다음 외국인들은 28조 매도, 기관은 40조 매도, 코딱도 12조 개인들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3,000포인트부터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바닥에서도 외국인들이 2,300포인트 이상부터는 계속 팔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수익 난 것들을 다 정리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의 부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죠. 잠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상승을 짧고 하락은 길고,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거는 상승장에 많이 나오는 시그널이고요.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는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긴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 자,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다운 사이클 때는 우리가 강연에도 얘기했지만 100이라고 105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까지 들어오기까지는 당분간 조정이 좀 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종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승장만 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는 지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개인들이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이 물량을 다 받아갔어요. 개인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업종을 잘 봐야 돼요. 업종. 그 다음에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은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왜 높게 사지 말라 했던 이유가 보면 주도주였던 게 먼저 빠져요. 보면 카카오 이런 거 많이 빠졌죠. 카카오,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 이런 것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런 것도 최근에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 반토막 났잖아요. 이런 거는 회복이 되기가 진짜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주도주였던 거 LG화학 이런 거, 삼성 SDS 이런 것도 꺾이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중소형 쪽으로 2차전지도 많이 빠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찍은 종목들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사이클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 종목은 빠지더라도 못 올라갔던 것들 있잖아요. 보험 관련주, 오늘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관심 종목으로 보자라고 했던 보험 관련주들 오늘 쨍쨍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동양생명,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잘 버티고 있어요. 왜? 이거 봐봐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주, 파라다이스, 놀자 주식 이거 잘 보자라고 해야지. 이런 것도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주식은 뭐 공평한 것 같아요. CJ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오늘 양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기존에 소외됐던 업종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평해요.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올라갔던 거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이거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어때요? 수익을 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했어요. 계속 봐봐요. 여기 보면 우상향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봐봐요. 1984년부터 주가는 계속 우상향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종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정을 겪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시세가 많이 나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갖고 있으면 시간에 틱값을 준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다 시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다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위치만 잘 볼 줄 알면 이거 결국은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단기적인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만 이번 주만 보는 거죠. 기존에 흘러왔던 스토리를 보면 결국은 올라왔어요. 이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시 상승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으면 또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또 상승장, 하락장, 이 패턴들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주가를 어느 시점에 시작했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올라가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그동안 잘 갔던 한국 BNC 같은 것들 하한가 나오죠. 오늘 29%. 그동안 쭉 끌어올렸던 거를 3일 만에 끝내버려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다 라는 걸 꼭 머릿속에, 수익이 많은 사람 챙기지 않으면 수익이 아닌 거고요. 손실이 많다 해도 그 다음날 상한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시장에 살아남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는 조정파가 있을 거고요. 이제 지지라인이 오늘 살짝 주봉의 지지라인을 잡고 꼬리를 줬단 말이에요. 또 월봉 라인도 지지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월봉에서는 뭐를 잘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라인을? 월봉에서는 7일하고 14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죠? 7일하고 14일을 보자. 근데 오늘 어때요? 14일 라인에서 꽁 주셨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저점 지지라인 반등, 꼬리 살짝 줬죠? 주봉에서 반등. 그럼 내일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내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꼬리 지지라인을 1929를 깨진 않았어요. 전저점을 깨진 않았으니까 내일 또 다시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게 시그널인 거잖아요. 이게 지지라인을 예측할 수 있는 틀이에요. 내일은 그래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격에 지지라인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봉 들어오면 눌림목, 더 밀린다 그러면 조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큰 변곡점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는 그동안 피해 없던 업종, 놀자주,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주, 그죠? 또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 엔터주들, 놀자주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다음 은행, 보험 이쪽이 좀 강했어요.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기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진 날 레벨업이 됐잖아요.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시면 돼요. 그 점에서 이 원리를 잘 알면 시그널이 뭐냐, 이 시그널을 찾아내는 게 이게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없잖아요. 왜 빠지는 거야? 언제까지 빠진 거야? 이걸 뭘 보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점을 칠 수 있는 거, 부채도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흘러왔을 땐 시그널을 찾는 거죠. 그리고 패턴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 그죠? 또 여기서 한번 깨지면,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밀리면, 여기 지지라인에 밀린다고 하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잘 봐야 할 업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험업종, 그 다음 은행업종,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컨택 관련주,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백신 패스 관련주, 이쪽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백신 관련주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관련 종목들은 잠시 쉬었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급락에 나왔잖아요. 그것도요. 위드 코로나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이런 걸 잘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관망.
이번 주는 내일 제가 강연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저번에 시그널은 매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8월달부터 7월달부터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 말을 잘 드신 분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금을 만들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야 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깜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당분간 관망, 수익 난 거는 현금화하자라는 코멘트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강연해 보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더 드릴게요. 내일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양봉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거 포인트 잡고요. 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월 팍팍 감사합니다.